오늘은 박도진 시인의 도봉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이라는 것은 도봉산이자 산, 도봉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가 일제 말의 시대 상황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 작품은 느릿하고 차분한 분위기로부터 시작하고 산새도 구름도 보이지 않으며 사람의 자취도 끊어진 가을산의 저녁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쓸쓸하지만 외로움이나 괴로움과 같은 감정은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언제? 사연에서 일어나는데, 화자는 대답할 사람도 없는데 소리 높여서 누군가를 부르고 그 소리는 헛되이 빈 골짜기를 울리고 되돌아옵니다. 화자는 이후 삶은 갈수록 쓸쓸하지만 사랑은 괴로울 뿐. 자, 이게 키가 되겠네요. 그죠?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라는 말을 통해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끈인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허이 허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을 되돌아 올 뿐. 산근을 길게 느리며 붉은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자, 전체 한번 읽어봤는데 어때요? 한 연의 행이 되게 짧죠? 행수가 적어요. 그죠? 쭉쭉쭉 마치 여백의 미를 확 느끼는 동양화의 느낌이라고나 할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짧아서 행갈림을 하지 않고 연갈림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슬러시로 행을 나누어 줬습니다.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자, 그러면 산새는 외로움을 드러내는 소재래요. 왜? 그랬더니 누구의 외로움? 화자의 외로움. 왜? 날아와야 되는데 날아오지를 않아.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아. 조용해. 적막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새도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구름은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야. 그러니까 떠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오지를 않아. 구름조차도 없어. 한마디로 도봉산의 어떤 고독과 적막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화자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야? 인적이 끊긴 곳이야. 이게 화자의 공간이네요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로 앉은. 누가 홀로 앉았어? 그렇지, 화자가 홀로 앉았겠지. 그런데 관형사형음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누가 홀로 앉았어? 가을산 내지는 산이 홀로 앉았겠지. 자, 그러니까 이 홀로 앉은은 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화자라고 볼 수도 있으나, 또 우리가 문장의 어떤 수식관계를 본다면 산을 우리가 홀로 앉은 주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가을산의, 가을 계절적 배경이죠. 어스름 시간적 배경이죠. 이런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이 어스름이에요. 어스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는데 해가 질 무렵 정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1년, 2년, 3년 묶어가지고 적막한 가을산의 어스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이 호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해제 볼 때 사연에서 급격한 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대목이 바로 요거죠. 요거죠. 그 다음에 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불러보나 라고 하는 요 대목이에요. 일단 호이호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상징어 내지는 의성어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
화자가 부르는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나는 누구도 없이 아무도 없이 불러보나 아무도 없는데 그냥 부르는 거야. 자, 아무도 없는데 불러? 왜 불러? 그거는 고독감을 극복하려는 벗어나려는 태도죠. 사실은 부를 사람이 없는데도. 그러니 울림은 헛되이 빈골 골을 되돌아올 수밖에 없겠지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울림이라는 것은 나 화자의 부름이 될 것이고 빈골 골을 되돌아오니까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일종의 화자의 허무감과 고독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부를 대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되돌아오는 거고요. 결국 요 구절은 허무감을 느끼는 거다. 산근을 길게 들이며 붉은 해는 넘어가고 잠깐 산근을 길게 들이며 뭐해? 붉은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뿅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시간의 경과죠? 그렇죠. 감각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혼과 함께 이 황혼은 그러면 고독의 시간이라고 봐야겠네요. 외로움의 시간이겠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겠네요. 그러다가 뭐가 와요? 밤이 와요. 밤은 깜깜하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붉은 해가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밤이 오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돼? 그렇죠.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고독감과 절망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여기까지는 붉은 해가 넘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황혼이라는 거, 밤이 오고 있다는 거, 즉 해가 진 밤에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인데 우리가 1년부터 3년까지는 어떤 외부 배경 묘사의 포인트를 줬다면 이 4년부터는 화자의 정서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다 라고 본다면 4년부터 7년까지는 적막하고 허전한 내면 세계를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년은 갈까요?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이때 생, 삶이죠. 이 생이 화자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거, 살피고자 하는 걸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화자가 사색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일단 체크해 봅시다. 어쨌거나 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쓸쓸한 거야. 사랑은 뭐 하는 거야? 괴로운 거야. 자, 요게 바로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사랑의 괴로움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호이 호이 불렀던 그대를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겠대요. 누구를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대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가 생각하고 사색하고자 하는 대상인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창작 시기로 본다면 조국이라고 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긴 밤을 뭐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단절의 시간이라고 써요. 밤을 단절의 시간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긴 밤은 사색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색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어. 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존재 탐구의 어려움에서 오는 슬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요 행에서는 그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 다음에 현실적인 외로움과 자연의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가 좀 좁아요. 그죠?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잘 쉬고 있어? 편안해? 그래 거기 있어? 이게 아니죠. 너 지금 어느 마을에서 쉬고 있니? 빨리 와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쉬다라는 표현은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태도이고 그것은 바로 간절한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밤이 된 후 이 긴 밤 내내 느끼는 감정, 그리움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8년부터 10년까지는 그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두진 시인의 도봉에 대해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관조적이고 사색적이다. 고독하고 독백적어조이다. 인생 본연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시간의 흐름과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다라고 했는데 내가 1년부터 3년까지, 4년부터 7년까지, 8년부터 10년까지 해가지고서는 어스름부터 시작해서 긴밤까지 시간의 흐름을 쭉 건드렸어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1번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선의 이동? 요건 좀 봐야겠네. 그죠? 놓쳤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시간의 흐름을 봅시다. 시간의 흐름은 처음에 가을산의 어스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붉은 해가 넘어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황혼과 별과 밤이 옵니다. 즉 어스름, 황혼, 밤으로 이어질수록 화자의 고독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선의 이동. 자, 산새는 날아와 우짖지 않고 구름은 떠가곤 오지 않아요. 자, 이거는 외부 묘사죠. 그러다가 생은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각 괴로울 뿐. 여기서는 내면 세계 정서 표출로 진행이 됩니다. 즉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도적 행간 걸침을 통해 긴밤이 주는 암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아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옆으로 행을 나누다 쭉 이어붙이다 보니까 행갈림을 했어야 되는데 행갈림을 안 하니까 이게 놓쳤을 수도 있어요. 이 대목이군요. 그대를 위하여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할 때 이가 일로 가야겠죠. 그래야지 긴 밤을 지시하겠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끊었어. 그래서 그대를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해서 긴 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임팩트를 주면서 암울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상징? 요거는 기억나네요. 어디였죠? 호이, 호이. 즉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의성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고독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시어의 의미 봅시다. 이 시에서는 몇 개의 시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황혼이라고 하는 것과 밤이라고 하는 걸 먼저 봅시다. 황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한다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색의 시간 내지는 성찰의 시간이면서 긴 밤을 그대와 함께 기다리니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그대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부분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그대예요. 이 그대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이 그대는 내가 소망하는 존재, 내가 만나고 싶은 대상, 내가 어떤 희망을 주는, 나에게 희망을 주는 대상. 그러나 또 뭘 주는 대상이기도 해요. 슬픔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죠. 즉 화자에게 고통과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이고요. 이 그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시 내재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외재적 관점으로 본다면 절대자, 구원자, 조국, 민족 등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두진 시인의 도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